네, 수급앤 토픽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수급의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한 주간의 또 주요 이벤트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이벤트, 물론 생각은 나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뻔하죠. 이번 주의 수급 포인트는 당연히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7일이 부채 한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난주 협상에 실패했고요. 또 이번 주 다시 뭐 협상, 그다음에 또 법안 상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매매를 못 하겠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여야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아마 이번 주 짙은 관망세가 보일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예상이 되겠죠. 이번 주 일정을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죠. 이번 주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이번 주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경제 지표 쪽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중국 지표가 항상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중국 3분기 GDP, 자, 시장에서는 요걸 많이 보고 있고요. 18일 금요일 발표되는 거. 그 외에 또 미국 지표들 보시면은 15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있고 17일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요. 등등해서 나름 의미가 있는 지표들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표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안 나오는 지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중국의 3분기 GDP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7일 부채 한도 총액 협상 시한이죠. 자, 이게 17일 시한인데 이전까지 해결이 되느냐, 이걸 넘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뭐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대다수의 당연한 의견이죠. 미국의 디폴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노파심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죠.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또 찔끔찔끔 넘어갈까봐 그 부분이 불안한 겁니다. 공화당의 이번 제시안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장 요 위기만 넘기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 가서 내년 또 초에 넘어가서 또 구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17일 우리가 그 데드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17일 날 당장 합의가 없다고 해서 미국 부도가 난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떤 꼼수를 부르셔도 잠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충격이 있을 때 최근 우리 국내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것을 기회로 삼는 게 좋겠죠. 금요일 다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 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또 기관이 오랜만에 1,200억 원대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준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외국인의 매매 동향, 기관의 매매 동향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약간 좀 불안해지려고 하고 있고, 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매수세에 어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양은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도 겁나는데 외국인하고 겁 안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수세는 강하지는 않지만 일단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여전히 재개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 금요일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매도가 나가는데, 기관 쪽 환매 같은 경우도 연속 3일 연속으로 일단 1,000억 안쪽으로 굉장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탄탄한 어떤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조금 특징적인 것은 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은 기계라든지 운수창고, 기계 금방 감이 오시죠. 뭐 금융, 음식료 정도에 살짝 매도가 나오고, 나머지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서비스, 건설, 뭐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죠. 일단 비차익 쪽으로 해서 고르게 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매 때문에 뭐 거의 전 업종이 매도죠. 전기전자, 서비스, 유통, 그다음에 운수 장비, 철강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다만 기관들은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화학업종, 금융업종,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모멘텀이 있죠. 국내적으로 모멘텀이 뭐 어제 9시 뉴스에 크게 때렸으니까 원전 관련 이슈가 있겠고, 미국 쪽은 태양광 관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외국인들 사고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보이죠. 대형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OCI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 좀 되겠죠. 현대아이스코, 삼성물산 해서 외국인들 어떤 매수 기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관들 보시면은 OCI도 그렇고요. 하나케미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SK 모두 원전 태양광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최대 관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나마 충격이 시장에 온다면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걸 기회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짜주시죠. 네, 아무래도 좀 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이 어려울수록 자꾸 여러 가지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간단한 기준을 통해서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합의를 볼 것으로 보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다라는 거죠. 디폴트는 없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기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한을 통과해버리면은 충격이 올 수 있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장이 흔들린다면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고 외국인들은 절대 어려운 종목은 안 사죠. 해서 쉬운 종목 쪽으로 변동성이 있을 때 매집을 한다. 이런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많은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종목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 현대차도 해당될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쇼크로 밀린다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역시 NC소프트가 대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LED 대표주인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 SN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대표주죠. 뭐 CJ ENM도 있지만은 이런 종목은 또 모멘텀도 중국 공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쉬운 종목을 가지고 변동성이 있을 때 산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번 주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하다면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적 시즌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 시즌 들어왔고 반면에 환매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실적이 어떤 부진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나 투신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매 때문에 뭐 출근해서 뭐 하겠습니까? 뭘 사야 될지가 아니고 무엇을 팔지만 호시탐탐 노리는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 무조건 매도 1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약간 부진한 소식이 들리면은 그런 종목들은 일단 피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 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